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는 경제 이야기. 자, 이번에 다뤄볼 내용은요. 피터 린치는 말한다. 전문가보다 아마추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히 주식은 더 유리하다고. 제가 이제 피터 린치라는 인물을 분석을 하고요. 그 사람이 했던 투자법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책으로 접하고 하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칙들과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투자를 진행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지금 보면은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는 거의 뭐 양대 산맥인데, 이렇게 유명한 투자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피터 린치가 누군지를 살펴볼게요. 피터 린치는 1977년 5월부터 1990년 5월까지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연평균 29.2%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린 사람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피터 린치는 거의 13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660배를 증가시킨 인물이고요. 운용 자금이 상당했겠죠. 이제 펀드를 운용을 했으니까 그 펀드에 처음부터 가입해서 함께 투자를 맡긴 사람들은 자산이 600배씩 불어났다는 거예요. 자, 1억을 투자한 사람들은 600억씩을 손에 쥘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의 큰 제대로 된 투자자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터 린치라는 인물도 그 많은 사람들이 피터 린치를 보고 그가 운영하는 그 펀드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지금 세상에 나올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게 상대적인 것이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도 제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 구독자분들과 저는 이렇게 연계가 된 관점에서 지금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피터 린치는 1987년에 블랙 먼데이 때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이 블랙 먼데이 때가 우리나라 IMF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수익률을 다른 펀드들은 다 박살나고 있을 때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평균으로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세계 최대 주식형 펀드를 운용을 했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 주식형 펀드를 운용을 했다는 건 움직이는 자본력이 세계 최대였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큰 자본으로도 이렇게 경이적으로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1년에 뭐 따따블씩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큰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냈다는 건. 그런데 피터 린치는 항상 말을 합니다.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나보다 증권 전문가들보다 투자를 함에 있어 더 유리하다. 이런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유명하죠.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집이나 직장 또 가까운 곳에서 이제 10배 이상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에 얽매여 있고 맨날 이렇게 차트만 보는 사람들보다 더욱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 보급이라든가 정보가 지금처럼 빠르게 돌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보다 정보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인터넷에 우리가 궁금한 것들만 쳐봐도 쉽게 누구나 검색을 할 수가 있는 상태고, 정보화 시대라 그래서 정보를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적게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자본을 투입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투입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다. 자, 이제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자녀들과 와이프를 이용했던 걸로 또 유명합니다. 피터 린치는 이제 딸이 3명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딸들과 함께 쇼핑을 하면서 자, 드러난 목적은 딸들에게는 니들에게 선물을 해주려 그래.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하면서 쇼핑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속내는 종목 발굴을 위한 것이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딸들이
딸들 세대에서 지금 인기가 있는 뭐 브랜드라든가 그런 브랜드들은 딸의 삶에, 이 자녀들의 삶에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딸들이 30년 동안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브랜드의 가치는 따라서 함께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투자자라는 거죠. 아내와 딸들과 쇼핑하는 중에 아내가, 딸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해서 그 기업의 매장을 찾는다는 건 피터 린치에게 그 회사의 주식을 사라는 신호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백화점이나 쇼핑을 하면서 발굴했던 종목들이 그에게, 그가 분석했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안겨주었다.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자, 이게 피터 린치가 이제 세계 최대의 그 펀드를 운영한 펀드의 이름이 마젤란 펀드였어요. 수익률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종목들인 타코벨. 이제 타코벨이라는 건 멕시칸 요리 프랜차이즈라 그래요. 그리고 던킨도너츠. 던킨도너츠는 우리들도 다 알고 있죠. 또 라퀸타 모텔, 의류회사 GAP 등은 피터 린치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생활 속에 발견을 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우리 생활로 침투를 해야 돼요. 무언가 상품을 팔아야 되고 그 상품을 소비하는 건 일반인들이라는 거죠. 일반인들이 소비를 해서 그 소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긴 수익을 챙겨가는 게 기업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해죠. 쉽게 말을 하면 기업이 상품을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쿠쿠나 쿠첸 이제 홈쇼핑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제 널리 퍼진 브랜드예요. 이게 뭐 지금 이제 물적 분할에서 부방으로 바뀌고 뭐하고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밥솥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쿠쿠라는 브랜드, 쿠첸이라는 브랜드, 이 브랜드의 밥솥을 사용을 하는데 왜 이 브랜드를 이 브랜드에 투자를 할 생각은 못 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투자를 했다 그러면 기본 10배, 20배 투자 수익률을 거뒀겠죠. 홈쇼핑으로 쿠쿠라는 브랜드의 밥솥을 사서 내가 밥을 해먹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인식은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피터 린치는 이제 말해요. 보통 사람은 대부분 1년에 두세 번 또는 그 이상 대박이 가능한 종목 발굴을 하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제가 처음 피터 린치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걸 딱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고 그냥 한번 들으면 잊어먹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왜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딱 치고, 와,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주식 투자의 기본인데, 이런 부분을 왜 모르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봤어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딱 나온다는 거예요. 자, 내 과거를 돌이켜서 이렇게 해서 놓쳐갔던 종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제가 첫 사업을 했던 게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 사업이었어요. 이제 이 게임 사무실을 차리면서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확보를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내가 했던 리니지 사무실 첫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때 뭐 지출을 하고 하면 결국은 관리부실로 내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 당시를 돌이켜보니까 PC방 초기였어요. PC방이라는 게 이제 막 들어서기 시작할 시점이었고, PC방에 가면 내가 중학교 때니까 거의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리니지라는 게임하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거의 90%였습니다. 지금은 PC방에 가면 여러가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분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리니지라는 게임하고 스타크래프트 이 두 개밖에 안 했어요, 사람들이. 90%가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PC방을 갔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독점 기업이라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외국계 게임이니까 그렇다 치고, 리니지라는 게임은 NC소프트에서 만든 우리나라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 찌라시처럼 이제 그 NC소프트의 주식을 뭐 해갖고 상장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해서 무슨 뭐 공모주 모집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만 1,000원, 2,000원에 사놨다 그러면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100배죠. 20년 동안 100배, 10,000% 수익을 챙길 수 있었죠. 이때 제가 그릇이 작았던 거예요. 이 리니지라는 게임 사무실을 할 때 제가 한 7천만 원 들어갔고요. 이때 벌었던 돈이 한 3억 정도 됐어요. 그때 친구들 뭐 밥 사주고 나이트 다녀서 흔들고 댕긴다고 술 한잔 먹고 싶어서 그렇게 사용한 돈이 거의 한 3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이때 이 돈 중에 절반, 이 절반만 한 1억 5천만 이 회사에 공모주로 담아놨다면 지금 나는 150억 이상을 벌었겠죠. 150억이 뭐야? 한 300억은 벌었겠네. 지금 30만 원이니까 한 150배 튀었으니까 15,000%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참치를 전 진짜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이 참치를 만드는 회사에는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사주모양이나 그 관련주들을 참치 2개 먹을 거 1개씩만 먹고 그 주식을 사뒀다 그러면 저는 지금 30살은 이미 노후 준비가 끝났어요. 통장에 주식으로 뭐 한 20억, 30억은 깔려 있겠죠. 농심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독보적인 브랜드죠. 라면에 신라면, 뭐 오뚜기, 로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가 멜론이라는데 노래를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레코드 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비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부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노래 듣고 한 달에 7,000원씩 내면서 핸드폰으로 내면서 노래를 듣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장성에 대한 거는 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또 삼양식품, 무슨 노스페이스, 자 영어 무역, 노스페이스가 저희 때는 뭐 거의 교복이었어요. 교복. 노스페이스 잠바 한두 벌 없는 사람들은 거의 뭐 왕따 비슷한 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라든가 그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그때 노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그 파크 하나가 기본 한 30만 원 돈 했었던 것 같아요.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돈?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노스페이스 이 잠바 살 거를 10만 원짜리 어디 오리터 팔카 그냥 동대문 짝퉁 그런 거 하나 사서 입고 이 40만 원, 50만 원만 영어무역이라는 주식을 사서 묻어뒀다 그랬으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뭐 억대에 가까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살면서 이제 쉴 새도 없이 생활 속에서 대박 종목들을 마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내 자본을 투입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활에 투자를 입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부터라도 찾아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모두 다 공감할 거예요. 자, 신라면 안 먹어본 사람 있어요? 신라면 안 먹어본 사람 없잖아요.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신라면 안 먹어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 3분 카레. 이것도 거의 안 먹어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자, 참치. 자, 참치캔. 참치캔도 안 먹어본 사람은 내 주변에서는 거의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이럴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청소기를 사용하는데 이 청소기가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미는 청소기잖아요. 이게 나중에 로봇 청소기, 다들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 청소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대규모로 보급되는 그 시점에 주식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 시점들마다 이게 보급되는 시점 전에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상품들을 보급하는 회사의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고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신라면 같은 경우에 농심 같은 기업을 살펴보면 지금은 과거랑 달라요.
왜 다를까? 그럼 농심 지금 사갖고 보유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기회비용에 있어서 보면 지금은 라면이라는 게 이마트만 가봐도 뭐 진짜 뭐 손을 셀 수가 없어요. 100종이 넘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경쟁이 치열하다. 자, 독과점과 차이. 자, 공급과 수요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대입을 해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신생기업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무언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데 이 신생기업이 재무구조가 탄탄한지를 우리는 자, HTS를 통해서라든가 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만 쳐도 요즘은 다 나오니까 그걸 살펴보고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그러면 이 성장성을 믿고 내 자본을 쪼개놓는다면 나중에 우리는 10년만 지나도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무조건이고요. 지금 자본주의라는 게 전 지구를 이렇게 휘감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실입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투자 가치를 생각해보자. 이 피터 린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저는 정말 엄청난 경제인식을 쌓을 수가 있었고요. 우리 생활에서 스스로의 그릇이 제 그릇을 엄청난 크기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크게 하고 여기에서 그릇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틀리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나중에 추후에 시간이 흐르면 결과물로 증명되겠죠. 그렇게 오늘은 이제 피터 린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피터 린치가 하는 말은 항상 그런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삶의 투자를 입히게 되면 굉장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오늘 이제 데이터로 살펴보는 경제 이야기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워렌 버핏의 투자는 큰 자본을 효율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피터 린치의 투자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본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피터 린치가 하는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두고요. 워렌 버핏이 하는 분석법을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이 방송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저런 상황에 좀 자신을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키워라.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이런 창의력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창의력이라는 게 아이디어만이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지구를 지배할 것이다. 왜? 지금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이 인간을 기계로 만들어내는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수능이라든 대입이라는 뭐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필요 없는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학 같은 부분도 그냥 그 본질에 대한 이해, 딱
하루만 공부하면 저는 수학은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은 학사, 석사 그쪽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거면 수학이라는 거는 자 수학이 어떻게 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만 시켜주면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요즘은 계산기라는 문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계산기가 하는 일들을 사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는 한번 다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 이 사람들의 투자 철학을 엿보면서 어떻게 보면 영상 2개 지금 뭐 거의 2시간,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그릇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BJ 발 톡톡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